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속해 있는 인터프리터 언어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거까지 다 된 다음에는 같이 파이썬 환경 설치를 해서 간단한 코딩까지도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자, 바로 시작해 봅시다. 자, 우선은 여러분 항상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의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 즉 파일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저도 폴더를 하나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윈도우 버튼이 있죠. 키보드에. 그 윈도우 버튼을 꾹 누르신 다음 누르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알파벳 E 버튼을 톡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 창이 하나 나오죠. 이 상태에서 좌측에 보시면 C 드라이브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C 드라이브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 여기에 폴더를 만들 거니까 우클릭 새 폴더를 눌러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한번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됐다. 자, 이 상태에서 이름을 우리는 파이썬이니까 파이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쓸 건데요. 빼기 버튼을 Shift랑 같이 누르면 이렇게 언더바라는 기호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제 이름은 한동석이니까 HDS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엔터 한번 때려주시고 한 번 더 때리고 여기서 폴더를 3개 만들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우클릭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이 첫 번째 이름은 메모. 여기서 탭 버튼을 누르면 다음 폴더 이름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 탭, 워크스페이스, 엔터 이렇게 3가지를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관리하기 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메모장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메모 폴더로 들어가셔서 우클릭,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를 짱 클릭해주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데이 01, 첫 번째 영상이니까 데이 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한 번 더 엔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메모장이 이렇게 하나 열릴 거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우리 파이썬이 뭔지 그리고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 이런 용어들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처음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어요, 여러분. 그죠? 너무 재밌겠어요. 자, 갑니다. 자, 일단은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게 뭘까? 일단은 프로그램이라는 건 영어예요. 그래서 한국어라는 뜻이 없는데, 한국 뜻이 없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는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이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잘 짜여져 있는 틀을 가지고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들 컴퓨터 프로그램은요, 잘 짜여진 틀이라는 문단 앞에 이 단어가 하나 붙어요. 소스 코드로 이렇게. 그래서 소스 코드로 잘 짜여진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바로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 소스 코드가 낯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소스 코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의 길로 들어선다는 건 누구랑 대화를 하려고 개발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와 소통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바로 개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빨간색 불빛을 켜줘, 노란색 불빛을 켜줘라고 했을 때에는 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한국어로는 힘들다는 거죠. 이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를 알려줘야 되는데 즉 그걸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다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애플이라는 단어를 컴퓨터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애플이라고 그냥 써버리면 컴퓨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컴퓨터 언어는 뭘 쓰죠? 0과 1을 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번역을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사실 옛날에는 저렇게 번역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저게 너무 불편하고 저런 것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러한 애플 혹은 내가 컴퓨터랑 앞으로 소통해야 될 것들, 소통할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문서로 작성을 해놓으면 그걸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소스 코드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컴퓨터와 개발자가 소통하는 문장들을
바로 소스 코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정리할 수 있겠죠? 컴퓨터와 개발자가 소통하는 문장들로 잘 짜여진 틀이다. 그게 프로그램이다. 자,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스 코드들은 컴퓨터와 개발자가 소통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댔죠. 문장.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일본분, 중국분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일본분은 일본어가 필요하고 중국분은 중국어가 필요하죠. 그렇게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소통을 하기 위해선. 그럼 봐요. 내가 컴퓨터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 언어, 그 여러 언어들 중에서 지금 이번에 배우는 언어가 바로 파이썬이라는 언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스 코드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써볼까요? 1번 컴파일 언어, 스크립트 언어, 이걸 인터프리터 언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은 블럭형 언어, 그 다음에 4번째는 뭐 교육용 언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울 파이썬은요, 바로 이 2번에 해당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터프리터 언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 이거를 스크립트 언어라고도 합니다. 이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친구는요, 이렇게 소스 코드가 모여 있는 거를 문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작성된 문서가 있어요. 그럼 여러 줄이 이렇게 문서가 작성이 되었겠죠? 그런데 매번 이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거를 번역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한 줄씩 번역하기가 힘든 거죠. 컴퓨터 언어 0과 1로. 그러니까 통째로 번역하자 라고 하는 걸 컴파일 언어라고 해요. 컴파일 언어. 그럼 컴파일 언어는 어떤 언어다? 문서를 통째로 번역하는 언어를 컴파일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배울 스크립트 언어,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친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 줄씩 해석해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렇죠? 쎄, 왜 그러면 효율적인 한 번에 일괄 처리가 되는 컴파일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 인터프리터 언어,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존재할 거예요. 잘 봐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전부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컴파일 언어로 코딩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요, 이 특정 문장에 A라는 단어를 B로 바꿨어. 수정했죠. 이 문자 하나만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컴파일 언어라는 친구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번역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간 느낌 오시죠? 하지만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 줄씩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수정한 부분만 다시 번역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잦은 수정이 있거나 업데이트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리터, 즉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언어마다 목적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이것도 정리해서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배우는 파이썬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고 인터프리터 언어는 한 줄 단위로 해석을 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장점이 하나 생기죠. 빈번한 수정이 있을 때 효과적이다.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컴파일 언어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왜요? 일괄 처리로 한 번에 다 번역하는 애가 일단은 효과적이야. 하지만 특정 상황, 어디죠? 빈번한 수정.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컴파일 언어보단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걸 배웠고요. 여기에 대한 파이썬 말고도 다른 언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HTML, 그 다음에 또 자바스크립트, 또 SQL 이런 등등의 되게 다양한 언어들도 다 인터프리터 언어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는 이런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메모장에 작성한다고 해서 이게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성해서 어떠한 실행을 했을 때 번역되는 그런 작업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인터프리터라고 해요. 해석기, 번역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인터프리터를 설치할 겁니다. 인터프리터도 당연히 종류가 많아요. 번역기의 종류가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어떤 거를 쓸 거냐면요. 아나콘다라는 내비게이터가 있어요. 여기에는 되게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 중에서 스파이더라는 인터프리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설치할 건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해 봅시다. 자,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여기에 크롬을 하나 딱 해갖고 브라우저를 이렇게 하나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뭘 설치한다고 했죠? 아나콘다 스파이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나콘다라고 치면은 바로 검색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여기 보시면 인스톨레이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정보들이 모여 있나 봐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 인스톨레이션을 보시면요. 운영체제별로 다르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에 관련된 건 설치를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제가 또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윈도우스 운영체제를 쓰고 있다면 윈도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으로 하시고 우분투나 리눅스 서버를 쓰시는 분들은 리눅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윈도우스니까 윈도우스를 클릭해 줄 거고요.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를 먼저 설치하는 거죠. 클릭.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에 있는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볼까요? 짠. 그러면 지가 알아서 스크롤이 쫙 내려가면서 64비트냐 32비트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32비트가 64비트보다 더 이전에 나온 거예요. 즉 64비트가 1을 더 많이 하고요. 32비트짜리가 64비트보단 1을 덜 합니다. 64비트가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 버튼을 그냥 누르시고 이대로 그냥 검색을 하시면 돼요. 네라고만 치세요. 네, 이렇게. 네라고만 치시면 내 PC라고 나오거든요. 내 PC. 우클릭해서 속성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컴퓨터가 몇 비트인지 이렇게 확인이 돼요. 저는 64비트니까요. 64를 다운받으면 되겠죠? 32이신 분들은 32를 다운받으시고요. 짠. 자, 그럼 바로 이제 하단에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금방 설치가 될 거니까요. 설치가 다 된 다음 또 설명을 드리죠. 자, 설치가 다 되셨다면 이제 설치된 경로를 가보시면 되겠죠? 자, 파일 탐색기를 켜시고 크롬에서 다운받으셨다면 이렇게 다운로드 부분이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실행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잖아요. 그쵸? 그 폴더에다가 옮겨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얘를 잘라낸 다음에요. 우리 폴더로 찾아 들어가서 리소스라는 경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읍시다. 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지 마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클릭한 다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클릭해 주신 다음 얘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next 그 다음에 동의합니다. I agree. 자, 여기에서 그대로 갈게요. all users. 자, 여기 보시면은 경로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C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경로를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Next를 눌러서요. 여기 보시면 add anaconda 3 어쩌고 저쩌고 시스템 패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파이썬을 설치하면 파이썬을 설치함과 동시에 명령어들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런데 그 명령어들을 이제 운영체제라는 친구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를 이걸 체크하면은 그 경로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체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체크하시면 이제 부가적인 설정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인스톨 합시다. 인스톨.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동안에 우리가 파이썬의 특징에 대해서 메모장에 좀 더 설명을 써보자고요.
자, 아까 우리가 열어놨던 메모장을 하나 여셔서요. 여기 보시면 인터프리터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요거 정리 한번 합시다. 구글에 아나콘다, 그렇죠? 아나콘다 검색, 그 다음에 인스톨레이션 링크 클릭. 자, 운영체제에 맞는 다운로드 파일 설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그렇죠?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 그 다음에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죠? 설치 프로그램 실행. 여기에서 next, I agree. 이런 걸 이제 한 번씩 적어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next, I agree. 그 다음에 경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all users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 all users 한 다음에 우리가 인스톨이었죠? 그렇죠? 인스톨.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죠. add to pass. 요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인스톨을 해 주셔야 된다. 요렇게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파이썬 특징. 이 친구는 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플랫폼의 독립적이다. 어려운 말 나왔는데? 어려운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플랫폼의 독립적이다가 이제 파이썬의 장점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흐름이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소스 코드들이 있다고 했죠? 그럼 그 소스 코드들이 다 명령어예요. 너 빨간색으로 켜라, 파란색으로 켜라.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면 소통을 한다고 했죠? 그럼 그 소통되는 대상이 바로 운영체제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랑 소통을 한다고 했지만 이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는 누구랑 소통을 한다고요? 운영체제랑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랑 소통을 한 다음 이 운영체제는 그 내가 지금 주입받은 그 명령어들에 맞게끔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행하는 게 하드웨어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면요. 하드웨어에 적절한 전기 신호를 준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하드웨어에 적절한 전기 신호를 흘려준다. 흘려준다로 쓸게요. 흘려준다. 자, 다시 봅시다.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하드웨어에 적절한 전기 신호를 흘려주는 운영체제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라고 해볼까요? 1 더하기 1. 그럼 1 더하기 1이라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가 1이라는 친구는 램이라는 하드웨어에 전기 신호를 흘려서 가져오는 거예요. 더하기라는 친구는 CPU라는 하드웨어에 전기 신호를 흘려서 가져오는 거죠. 뒤에 있는 1도 아까 램에서 가져왔겠죠. 이런 식으로 전기 신호를 흘려줘야지 연산을 한다고요. 하드웨어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역할이 운영체제다. 이걸 왜 지금 하고 있냐면 만약에 운영체제가 바뀌잖아요. 운영체제가 바뀌어버리면 소통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잖아. 맞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윈도우스라는 운영체제에서 작업을 다 해놨어. 근데 이 작업된 윈도우스에서 작업된 프로그램을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에다 실행을 시켜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돌아갑니다. 알았어요? 돌아가더라도 잘 정상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런 걸 플랫폼에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랫폼에 의존적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플랫폼에 의존적이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죠? 독립적이다. 약간 느낌이 옵니까? 얘는 의존적이래. 그럼 독립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어떤 운영체제가 오더라도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파이썬이다. 자, 그럼 파이썬은 어떻게 되느냐?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인데 무슨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은요. 똑같이 운영체제와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 운영체제보다 먼저 PVM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PVM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운영체제인지에 맞게끔, 즉 윈도우스다. 윈도우스에 맞게끔. 리눅스야? 그럼 리눅스에 맞게끔. 그래서 PVM이라는 친구는 어떤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되던 간에 알아서 잘 실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반드시 파이썬한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플랫폼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놔도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단. 객체 지향 언어이다. 라는 말인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객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객체 지향 언어는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다음 아주 후반 영상에서 배울 클래스라는 부분에서 제가 객체를 설명할 건데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좀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반복되는 소스 코드를요.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기 편하게 하는 언어이다. 요렇게 정리를 그냥 해줄게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하나가 여러 번 반복되는 걸 딱 묶어가지고 나중에 찍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좋다. 생산성이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 지금 컴플리트라고 나왔죠? 이 컴플리트를 통해서 넥스트를 눌러줄까요? 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요건 그대로 그냥 넥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튜토리얼 체크 해제하시고요. Getting Start 나 시작할래? 오케이. 요건 체크해 놓고 Finish 합시다. Finish. 자, 그리고 기다리면 이제 아나콘다가 실행되겠죠. 뭐 사이트가 하나 뜨는데요. 요거는 바로 닫아줄게요.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좀 기다리다 보면 이제 아나콘다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된 아나콘다가 이제 화면에 보입니다. 혹시라도 기다렸는데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윈도우 버튼 누르셔서 아나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라는 친구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실행해주면 지금 저랑 똑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아나콘다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스파이더라는 환경에서 파이썬을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잘 찾아보시면은 이 하단에 스파이더라는 친구가 보이고요. 얘를 한번 런치 해봅시다. 런치. 짠. 자, 이렇게 좀 기다리시다 보면은 요 스파이더 창이 하나 뜰 거고요. 혹시라도 이게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윈도우 버튼에서 스파이더를 검색하셔서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잘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요 저장될 경로만 좀 바꾸고요. 이렇게 저장될 경로만 바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스패너 모양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서 여기 current working directory라는 곳이 있어요. current working directory.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제가 원하는 경로에 우리가 앞으로 작성할 문서가 저장되는 거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고 여기 폴더 버튼 누르신 다음 우리 폴더의 워크스페이스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폴더 들어가서 워크스페이스까지 들어간 다음에 폴더 선택을 누르고 어플라이 버튼을 딱 누른 다음 짠. 그 다음에 여기도 바꿔줍시다, 여러분. 여기도.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요 버튼 있죠?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 폴더로 들어가서 워크스페이스도 들어가서 폴더 선택.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 여기가 안 바뀌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켜져 있는 여기 X 버튼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짠. Yes. No로 하자. No.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해야 돼. 저장. Ctrl S. 그 다음에 여러분 워크스페이스에서 day 01 요렇게 해볼까요? day 0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지워주고 프린트 한동서 요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짜자잔 이게 바로 뭐다? 소스 코드다. 아, 이게 소스 코드구나. 이게 소스 코드구나.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위로 올리시면 글자가 커지고 컨트롤 마우스 휠을 내리시면 글자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걸로 글자 크기는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F5 버튼. 키보드 맨 위에 펑션 키들이 있죠? F1, F2, F3. 그래서 F5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어떻게 실행할래? 그냥 바로 런을 누르시면 돼요. 런.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봤고요. 이제 이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다양한 예제와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급 과정에서 필요한 문법들을 하나씩 같이 배워 나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